제대로 된 보험이 힘든 가정경제의 기둥이 된다. 여러분의 보험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 박성인, 종합보험 전문가 서경화, 보험 리모델링 전문가 정현주, 보장 분석 전문가 조영철, 다른 보험 지킴이 사총사와 함께 톡톡 보험 설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박민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휴대전화 액정 관련 보험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액정 다들 한두 번씩은 떨어뜨려서 깨진 적 많으시죠?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될 때 수리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기종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 2회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휴대전화 좀 잘 떨어뜨린다 하는 분들은 가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죠? 저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오늘도 전문가 네 분과 함께 톡톡 보험 설계 시작합니다.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제2의 국민보험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 다들 하나쯤은 가입하고 계실 보험일 텐데요. 먼저 실손보험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에 의료보험 체제가 굉장히 비교적 잘 돼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들 이제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암이라든가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수술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탄생한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인데, 말 그대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 그러니까 실제 손해본 비용을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이 실손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2018년 기준으로 이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2명꼴로 이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어떻게 가입했는지,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정말 도움을 잘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오히려 돈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잘 설명을 드리고 잘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참 많은 분들이 가입한 게 실손보험인데요. 실손보험,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받고 70%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급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특진이나 그리고 신의료기술을 활용했었을 때 발생되는 비용이 환자 부담으로 온전하게 오는 부분은 비급여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손보험에는 이러한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 급여 부분은 90%를 돌려받고 비급여 부분은 80%를 돌려받는다. 이런 게 실손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실손보험에서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예를 들어보면서 저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전문가님. 네, 그럼 실제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서 실손보험에서 어떻게 보상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을 보시면 크게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급여 부분은 다시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아래 합계를 보시면요. 본인 부담금이 29만 3,369원, 그리고 27,460원으로 총 32만 원 정도가 본인 부담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부담금은 약 225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주는 항목은 바로 약 32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 부분으로요. 10%의 자기 부담금을 빼고 나면 90%인 약 28만 원 정도가 보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그 옆에 비급여 부분은 공단에서 부담해주지 않는 항목으로 아래 합계 총 금액이 약 305만 원 정도 되는데요. 비급여 부분은 자기 부담금이 20%니까 나머지 80%인 약 244만 원 정도가 이제 보상이 됩니다. 다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오른쪽 환자 부담 총액이 337만 5,4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급여와 비급여의 자기 부담금을 빼고 나면 약 270만 원 정도를 이제 보상받으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네. 이제 서류 발급 비용이나 이제 치료를 위한 그 재료대나 뭐 보조기 구입 등은 또 보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영수증 사실 우리 한 번쯤은 다 받아보잖아요. 영수증이랑 비교하면서 보니까 이해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 중 하나일 텐데요. 실손보험 언제 가입했느냐, 이 가입 시점에 따라서 보장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 보험사의 손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 실손 같은 경우는 가입 시점에 따라서 보장 범위나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2009년도 10월달 이전 계약을 보시면은 본인 부담금, 아까 말씀드린 본인 부담금을 100% 전체를 다 돌려받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각 보험사의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 시점이 2009년도 10월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실손보험이 표준화가 되면서 자기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2018년 4월, 그리고 2015년 9월, 2016년도 1월, 그리고 2017년 4월 이렇게 해서 5번에 해서 계속 개정이 되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손해율을 높은 부분을 빼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조절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2018년도 4월달 이후에 표준화 착한 실손을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따라서 시청자님들 실손이 보험료가 비쌀 수도 있고요. 또 보장 범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과거에는 네. 실손보험 하나 가입하는데 굉장히 보험료를 많이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끼어 팔기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종신보험에다가 실손 특약을 넣는다거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상해 사망이라든가 질병 사망을 과도하게 많이 넣고 거기에 또 실손 특약을 넣는다거나 해서 실제로 실손보험에 들어가는 보험료는 한 2,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의 총합은 7만 원, 8만 원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는 실손보험 가입하고 싶었던 거지 종신보험 가입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런 이제 소비자분들의 이제 민원과 불만이 이제 속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아예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단독으로만 가입할 수 있게끔 아예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손보험은 실손보험대로 따로 나머지 뭐 안보험이라든가 통합보험은 그렇게 별도로 구분을 할 수 있어서 원치 않는 보험료를 낭비하는 걸 좀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입한 지 몇 년 되셨는데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단독 실손을 가입한 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준화 이전, 이후 그리고 현재 단독 실손 보험으로 구분을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현재 2018년 이후에 단독 실손 보험의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병 입원 일당은 5천만 원 한도를 가지고 있고요. 상해 입원 일당도 5천만 원을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5천만 원 한도가 다 각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했었을 때 이 5천만 원 한도가 다 소진되었었을 때는 90일이 지난 후 다시 5천만 원이 다시 되살아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원 의료비 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25만 원은 각 병원에 내가 어떠한 병원에 갔느냐에 따라서 약간 공제 금액이 좀 달라요. 의원을 가면 10,000원, 그리고 그냥 일반 병원을 가면 15,000원, 종합병원으로 갔었을 때는 2만 원의 공제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 외에 현재는 도수치료, 체충격파 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 치료, MRI 이 특약들이 별도로 구성이 좀 되어 있는데요. 도수치료와 체충격파 치료는 350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는데 1년 동안 50회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치료와 MRI 이 치료는 300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고 1년 동안 적용을 받고 그 다음 해에 또다시 부활하는 300만 원이 한도가 다시 살아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MRI 경우는 3만 원 혹은 30% 내가 들어간 비용에서 제하고
큰 금액을 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용성이 가장 뛰어난 게 현재 단독 실손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월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저도 빠져나가는 거 보면 한 달에 10,000원 정도 되나 12,000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부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2018년 4월 이후에 판매된 단독 실손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보험료가 저렴하다입니다. 한 10대가 한 6,0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대가 8,000원에서 9,000원, 그리고 30대가 10,000원대, 그리고 40대는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로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갱신 시에 보험료 인상폭이 적다입니다. 그 예전에 3년 갱신이나 5년 갱신의 실손 보험들은요, 아무래도 자기 부담금이 이제 적다 보니까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갱신 시에 보험료 인상폭이 상당히 크고요. 향후 70대 이후로는 이 갱신되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유지되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단독 실손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이제 갱신은 되지만 자기 부담금 이 비율이 높아지면서요. 보험사의 손해율을 어느 정도 낮추었고 그리고 뭐 확연히 티가 날 정도로 그렇게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MRI나 MRA 검사 시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 통원비 한도 내에서는 이제 보상이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해서 이제 검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요즘은 따로 이런 부분들을 비급여 항목으로 따로 분리해서 그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원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전에 언급하셨더니 끼워 팔기식으로 가입한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단독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제도가 단독 실손을 지금의 실손으로 바꾸는 제도를 전환 실손이라는 제도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정말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뭐 병원을 이용을 많이 하시거나 뭐 질환이 있어서 이제 병 치료를 받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옛날 실손을 조금 그대로 그래요? 보유를 하고 있는 편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까지 병원 간 적이 없다. 간 적이 없고 지금도 건강하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환을 생각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지금 착한 실손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전환 실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입 시점에 알릴 의무, 그때 저희 알릴 의무를 해서 보험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알릴 의무를 토대로 해서 각 보험사별로 한 2-3가지 정도의 알릴 의무를 추가를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거나 하면은 전환 실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보장의 범위가 조금 변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좋아지지 않는 안 좋아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면밀히 상담을 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전환제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방법이 먼저 각 보험사의 콜센터로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담당자를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안내를 해드리는 방법이라 직접 이제 각 보험사의 고객센터로 내방을 해서 문의해서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예전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갱신 주기가 긴 거 갖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단독 실손보험 1년마다 갱신되니까 차라리 예전 께도 유리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네, 저희가 상담을 드리다 보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뭐 갱신 주기가 긴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네네. 5년이니까 더 늦게 그리고 더 적게 오를 거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5년 갱신형이나 3년 갱신형 그리고 현재 실손보험인 뭐 착한 실손 같은 게 1년 갱신형인데 오르는 폭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부분으로 따진다면 5년과 3년 갱신형 같은 경우는 기본 특약 아니면 주계약을 함께 가져가는 형태다 보니 납입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요. 네. 그런데 현재 착한 실손 1년 갱신형 같은 경우는 그냥 실손보험만 그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1년 갱신형인 착한 실손이 좀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크게 병원 갈 일 없고 평소에 좀 건강하신 편이거나 월 납입보험료 좀 부담된다 하는 분들은 바꾸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우리 보통 회사 생활하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 함께 가입돼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부분을 모르고 또 단독 실손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단체 실손을 가입해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실손보험을 뭐 회사에서도 가입이 되어 있고 내가 개인 실손을 또 따로 가입했다고 해서 보장이 두 배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가 손해본 비용만큼만을 보장받는 게 이 실손보험이다 보니까 두 개, 세 개 가입해도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보험료가 낭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회사 단체 실손이 있는 것만 믿고 계시다가 막상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회사 퇴직할 때 보면 그 사이에 또 어디 아프시거나 해가지고 또 실손보험 준비 안 되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단체 실손 가지고 계신 분들이 퇴사하면서도 단체 실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바로 이제 단체 실손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조건은 5년 이상 단체 실손을 가입해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퇴사하기 5년 직전 5년 동안 보험금을 200만 원 이상을 청구하신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10대 질병,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같은 질병에 걸리셨다고 한다면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퇴직하는 시점이 나이가 조금 뭐 50대 중후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질병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환하는 것만 기대하고 계셨다가 정작 전환하셔야 될, 그러니까 퇴직하시고 나서 실손보험을 준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겠을 때는 네. 개인 실손을 하나 준비를 하시고 개인 실손을 1년 정도 납입하신 다음에 단체 실손이 있으니까 난 납입 중지를 좀 걸어놓고 싶다 하셔서 납입 중지를 해 놓으셨다가 퇴사하는 시점에 다시 이 개인 실손을 부활하시게 되는 게 제일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네, 가입은 그래도 미리 하는 게 좋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유비무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에는 경기도 어려워지고 보험회사의 손해율도 점점 높아진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서 단독 실손보험만 가입하고 싶은데 거절이 됐어요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가입하기 어려운 편인가요? 네, 현재 보험사들이 지금 손해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0만 원을 걷어들였는데 지출은 140만 원을 하는 격이죠. 그러다 보니 40만 원의 손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러면 가입하기 실손보험을 가입을 조금 어렵게 아니면 까다롭게 해야만 가입하는 수가 줄어들고 지급하는 내용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현재는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다 보면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점도 있고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방진을 해서 간호사분이 나와서 뭐 혈압이나 아니면 혈액, 뭐 소변 검사 등을 통해서 가입을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판단한 후에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좀 까다롭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조금 구성할 때 또한 내 보험이 어떻게 실손보험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면 현재 내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분석을 한 이후에 내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뇌, 암 이런 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함께 구성을 해서 실손보험을 구성을 한다면 조금은 쉽게 실손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가입이 까다롭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미 병이 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만성 질환이나 기존 병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이 따로 있군요. 네. 5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30세 기준으로 유병자 실손보험료가 약 2만 원 정도 이제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알릴 의무 사항이 아니라 몇 가지의 간편한 심사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우선 3개월 안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입원 소견, 수술 소견, 그리고 치료 소견이 있었는지,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과 수술, 그리고 7일 이상 치료를 한 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 등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병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데 정말 건강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 실손보다는 노후 실손이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입을 하셔도 되는데요. 노후 실손 같은 경우에는 65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단지 이제 간호사 방문 검진을 통해서 건강 검진을 조금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님들 중에서 의뢰를 하셨는데
있는데 72세인데 이분은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노후실손을 가입을 하셨고요. 한 분은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해당이 안 돼서 유병자 실손으로 턴을 하셨는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 실손이 뭐 6, 7만 원 정도 나오면 노후실손 같은 경우는 한 2, 3만 원 정도 되고요. 보장 내용 또한 일반 실손처럼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게 되면 한도가 5천만 원 한도고 외래나 통원이 다 가능합니다. 그 대신 자기 부담금이 급여 부분에서는 20%, 비급여 부분에서는 30%를 차감을 합니다. 정말 건강하신 어르신이라면 한번 노후실손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노후 실손 그리고 유병자 실손 따로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손보험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입은 하셨죠. 근데 병원에 이제 자주 가지 않는 분들은 소액이라는 이유로 귀찮다고 또 청구를 안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저도 집에 쌓인 게 좀 있는데 이거 청구하는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일단 보험금 청구하실 때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창구에 가셔가지고 직접 접수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담당하시는 설계사분에게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맡기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팩스라던가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사진 찍으셔가지고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팩스의 경우에는 100만 원,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보통 접수가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셔야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제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이제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결제하신 그 카드 전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청구 좀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근데 그랬다가 네. 그 연락이 왔어요. 이 카드 영수증이 안 되고 어디에 얼마, 어디에 그렇죠. 얼마 이 세부 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카드 전표로는 절대로 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는 걸 꼭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네.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보험금 청구할 거니까 진료비 영수증 주세요라고 하시면 그렇게 이제 뽑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입퇴원했을 때의 경우에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라던가 아니면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 같은 서류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구하시기 전에 아니면 퇴원하시기 전에 담당자들에게 한번 정확하게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가 뭔지 확인해 보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수증만 잘 챙기면 되겠네요. 요즘은 사진 찍어서 편리하게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바로 청구할 수 있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제2의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들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손보험은 없어서는 안 되는 보험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고 이제 어떠한 의료를 이용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이제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전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 아직까지 준비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톡톡 보험 설계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 톡톡 보험 보고서 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세상 살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난관들, 이럴 때 든든한 보험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게요. 쉽고 재미있는 톡톡 보험 보고서와 함께 생활의 지혜 득템하세요. 병원 건강검진을 마치고 돌아온 찬이 부부. 최근 늘 피곤해하는 남편이 걱정스러워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분위기가 좋지 못하네요. 그거 봐. 내가 밤마다 술 마시지 말고 가가지고 운동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내가 말을 말아야지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시끄러. 이제 나이 40, 애들도 어린데 당뇨 진단이 말이나 돼? 아우 진짜. 자기야, 아니 그 당뇨는 그 관리만 잘하고 하면 괜찮대. 그러니까 나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열심히 할게 여보. 아유 진짜. 사실 찬이는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했던 아버지를 오랫동안 병관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남편까지 당뇨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병간호 지긋지긋해가지고 내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건강한 남자면 된다 싶어가지고 이 인간 만났더니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엄마 또 웬일이야? 여보세요 엄마.
아이고 우리 딸 별일 없나? 별일이야 뭐 맨날 있지. 근데 엄마 웬일이야? 그게 아니고 사실 그 어젯밤 너가 아빠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리 걱정을 하던데 그래서 혹시나 뭔 일 없나 싶어가지고 걱정돼서 전화했다 아이가. 어머. 우리 엄마 돗자리 깔아도 되겠다. 왕꽃 선녀님이야 뭐야. 대박이다 진짜. 아이고 다른 사람은 속여도 너가만은 못 속인다. 아니 그게 뭔 일이고? 사실은 어제 이서방 건강검진 받았거든. 받았거든. 근데 우리 가족이 제일 극혐하는 거 그거 있지? 당뇨 진단 받았어. 뭐 당뇨? 너가 아빠 맺고는 지금 당뇨? 아이고야 어쩌노? 아이고 두야 아이고야 머리야 아이고야 뭐가 아이고야 어쩌노? 어쨌을까? 아니 그래서 나도 안 그래도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했었거든. 그때 그 아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옆에 입원했던 아저씨가 뭐 보험 설계사라고 그랬었잖아. 그때 엄마한테 이 보험 들어놨냐? 그거 있으면 당뇨 합병증 치료할 때 되게 도움된다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보험이 뭐야 그게? 아이고 기억하고 말고. 엄마 기억해? 그렇지. 아이고 그때 보험만 딱 들어왔어도 내가 이렇게 지금 막 고생 안 했다 이가. 아이고 돈이면 돈대로 나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뭐고 질병 휴유 장애 보험 아이고 그것만 들었어도 아이고 좀 편안했을 텐데 아이고 힘들라. 우리 엄마 대단하다. 그걸 또 기억하고 있어. 질병 후유장애 보험. 알았어 엄마 일단 끊어봐. 내가 이서방 보험 좀 알아볼게. 알겠죠? 끊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질병 50% 이상 후유장애 특약,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특약, 질병 3에서 100% 후유장애 특약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특약 가입 시 숫자가 헷갈린다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보장의 범위가 넓은 보험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부터 보장받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은데요. 예를 들어 3%부터 보장받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 5천만 원을 가입하고 위암을 진단받아 위를 절제하게 됐다면 약 30% 정도의 후유장에 해당돼 가입 금액 5천만 원의 30%인 1,5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디스크 진단 수술 후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게 됐을 때 등 각 신체 부위의 질병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을 대비하기도 효과적입니다. 단, 3에서 100%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다면 이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톡톡 본보고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톡톡 보험 설계 2부 순서 시작됐습니다. 2부 이 시간에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보험 꼼꼼하게 살펴드려야죠.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분 지금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내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올해 신살이고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단골 손님 중에서 보험 설계사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둘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네. 예, 저희 가족 보험이 한 20개나 되는데 보험료만 한 달에 한 200만 원 돈 나가요. 그래서 근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장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보험료 내기가 진짜 부담스러운데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지만 뭘 어떻게 줄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보험이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분들께 좀 자세하게 좀 듣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네, 보험 20개면 서로서로 단골이신 셈이네요. 네. 오늘 상담 통해서요, 좀 보험료 절감 효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님 보험부터 살펴볼게요. 총 4건이신데 자세히 좀 볼까요? 네, 시청자님 보험이 총 4건이고요. 우선 첫 번째로 재해 사망을 기본으로 하는 2009년 실손 통합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월 보험료가 16만 7천 원이고요. 재해 사망 기본 계약 이외에는요, 전부 갱신형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15년 갱신형의 암보험이 있고 월 보험료는 20만 원 정도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일반암이 4천만 원, 그리고 재진단암 2천만 원, 암수술 300만 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5년 갱신형의 이제 그 보장에 대비해서 보험료가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한 5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이 운전자 특약이라고 해서 실손 특약입니다.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다음에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부분들이 조금 3천만 원으로 조금 적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보장에 비해서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립금이라는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2019년도에 가입하신 저해지 환급형의 종신보험인데요. 이 월 보험료가 지금 27만 원으로 해서 사망보장금 9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사망하시게 되면 받게 되는 종신보험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건에 지금 54만 7천 원의 보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앞으로 총 4건의 보험 그리고 이 보험들 단점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정확한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정확히 원하는 건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요구사항이 제가 좀 많은데요. 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애들 생각해서 사망보험금을 한 2억 정도로 좀 높이고 싶고 계속 오르는 실손보험을 조금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좀 알고 싶고요.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치매보험도 많이 가입을 하시길래 저도 하나 좀 가입하고 싶고 또 저희 친정 식구들이 심장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심장 쪽 보험을 좀 빵빵하게 넣어두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보험료를 좀 10만 원 정도 낮추고 싶은데 이게 네. 어렵겠죠 아무래도? 네. 저에게 큰 숙제를 주셔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바라시는 게 명확하시면 저희들이 오히려 상담해드리기가 좀 편하죠. 그렇겠다. 네. 네. 굉장히 잘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네. 저희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명확하시니까 저희들이 하나씩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가입해 놓으셨던 이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일단 실손 특약 자체도 갱신인데 나머지 특약이 다 갱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은 실손보험 가입해 놓은 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가입해 놓으셨던 이 통합보험의 월 보험료가 16만 7천 원인데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시청자님 그 가입해 놓으신 보험사의 보험료는 한 3만 원 정도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13만 7천 원 정도 보험료 절감이 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이제 나머지 아까 걱정하셨던 심장과 관련된 그런 질환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님께서 심장 쪽 관련해서 뭐 친정 분들이 심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강화시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통합보험으로 구성을 해서 뇌혈관,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과 급성 심근경색, 이대 질병 수술비 그리고 종수술비까지 포함을 해서 구성을 했었을 때 월납입 보험료가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가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좀 많이 줄어든 느낌 드네요. 실손통합보험을 단독 실손보험으로 그러니까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 가입하신 것만으로도 이 차액으로 심장질환 대비를 더 높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사망보험금 자녀분들을 위해서 2억 정도로 높여서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2억까지 준비하려면 보험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망보험금을 이제 착한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요. 사망보험금 2억 원에 월 보험료 10만 원에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녀들이 자립하기 전 시기인 70세까지는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립 후인 70세에서 80세까지는 1억 원, 그리고 80세까지는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차별화해서 준비를 하시면 월 보험료 10만 원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구사항, 치매 보험도 미리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암하고 치매하고 동시에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금 5천만 원에 이제 치매 보장까지 하시면 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5만 7천 원으로 해서 암이랑 치매 보장이랑 같이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께서 별도로 요구하시진 않으셨지만 저희가 이제 그 보험 가입해 놓으신 걸 분석하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도 사실은 보상 한도가 너무 작고 네. 또 적립금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변경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 텐데 최근에는 이제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던가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벌금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한도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일단 변경을 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상해와 관련된 특약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특약들을 붙이시게 되더라도 적립금 없이 월보험료 4만 원 정도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운전자 보험도 변경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게 된다면 아까 이제 여러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플랜을 종합하셨을 때 총 보험료는 한 30만 7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10만 원만 절감하고 싶다 하셨지만 저희는 이게 한 24만 원 정도를 이야, 절감을 원래 54만 해드렸습니다. 7천 원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 24만 원 정도 절감하신 거 가지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유, 너무 잘 됐네요. 시청자님이 원하셨던 방향대로 깔끔하게 리모델링 성공한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많을 텐데요. 저희가 방송 중이라 잠시 전화 연결은 여기서 멈추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깔끔하게 끝난 첫 번째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네. 어떤 내용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울산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 주부예요. 그 8년 전에 그 남편이 그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보험이 진짜 중요한 걸 알겠더라고요. 네네. 네, 특히 암은 그 가족력이 높다고 해서 아들부터 저희가 급하게 이제 그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 이게 잘 들어놓은 건지 한번 점검을 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 증권을 보내주셨네요. 아드님이 28세, 그리고 아드님 앞으로 들어져 있는 보험이 총 3건입니다. 먼저 3건에 대한 내용 그럼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입하신 보험은 변액 종신보험으로 납입 기간이 이제 40년 납입 기간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암 2천만 원, 재상망 5천, 종수술비 그리고 입원비, 실손 포함해서 월 납입 보험료가 15만 2천 원으로 납입을 하시고 계시고 두 건 중 한 건은 10년 갱신형 생명보험사의 상품으로서 암 진단비 5천만 원으로 암 밖에는 보장받지 않으시는 걸로 15,000원으로 월 납입 보험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10년 갱신형 동일된 내용 속에 생명보험사 이 보험도 가입되어 있으신데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1,000만 원, 암 진단비 2천만 원으로 월 납입 보험료 33,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셔서 총 보험료가 20만 원을 납입을 하고 계시네요. 네, 첫 번째 보험이 종신보험이네요. 아드님 나이가 지금 28세, 납입 기간이 40년이니까 앞으로 32년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납입 기간이요, 너무 길지 않나요? 네, 종신보험은 일단 납입기간이 너무 길면은요,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 해약률이 높아집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납입기간을 길게 하는 이유는 이제 납입기간을 늘려서 월 내는 보험료를 이제 줄이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납입면제 기능을 좀 중요시해서 활용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청자님 아드님의 경우에는 사실 보험료도 비싸고 납입기간도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종신보장, 사망보장금이 5천만 원이고 그 밑에 달 수 있는 선택 특약들이 있는데 그 특약의 범위가 이 건강보험치고는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암 진단금 2천만 원에 그리고 종수술비라고 이제 1종부터 5종까지 수술비가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수술비의 5종이라고 최고 높은 수술비가 300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작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입원비 특약 또한 이제 3일 초과 하루당 입원비가 붙어 있다는 점이 조금 이 종신보험을 구성하실 때 조금 약하게 조금 잘못 구성되어 있지 않나 보험료에 대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 보험 가입한 이유가 암 때문인데 암 보장은 어떤가요?
네, 일단 이렇게 이제 아마 시청자님 같으신 분들이 이제 설계사분들한테 우리 아이들 암보험 하나 준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셨을 때 대부분 이제 이런 형태로 종신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하시게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경우도 월 보험료가 15만 2천 원인데 그 중에서 암보험에 대한 부분보다는 나머지 특약에 대한 월 보험료 지출 비중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면 보장은 좋으냐 생각해 보면 이 종신보험에 들어가 있는 암 특약의 경우에는 생식기암의 경우에는 소외감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암 진단비 2천만 원을 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이라든가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의 이 소외감 4가지, 유사암이라고 보통 불리는 이 4가지의 경우도 가입 금액의 10%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 보장 금액도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생보사의 이 보험들도 갱신인 것도 문제긴 문제지만 마찬가지로 생식기암이 다 소외감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유사암들이 다 이제 10%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아드님이 28살이시니까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서 일반암의 범위가 좀 넓은 거 그리고 유사암 가입 금액 그 이제 보장 금액도 좀 큰 걸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보험이요? 28살인데 어린이 보험이 가능해요? 네,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도 가입했거든요. 이거 자꾸 말해가지고 전국에서 다 알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서 어른들도 많이 들고 있는 보험인데요. 저도 이 프로그램 하면서 새로 가입을 했었거든요. 이거 우리 조영철 전문가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암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중요시 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린이 보험의 암 진단비는 면책과 감액이 없습니다. 일반 성인 보험들 같은 경우는 90일 면책 기간, 1년의 감액 기간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어린이 보험은 그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가입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과거에 없었던 뇌혈관 질환이나 수술비 플랫 그리고 심혈관 질환 각각 진단비들 2천만 원으로 구성을 한다면 지금 과거의 보험보다는 현재 어린이 보험이 보다 더 보장 범위도 상당히 넓다. 그리고 암에 대한 부분이 아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남녀 생식기암이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 20% 부분으로 보장을 받지만 현재 이 어린이 암보험 같은 경우는 남녀 생식기암도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 보험의 큰 장점 중에 이제 납입 면제 기능이 이제 일반 성인 보험보다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험사마다 틀리긴 하지만 일반암을 진단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유사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도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뇌혈관 진단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 그리고 질병과 상해로 후유 장애가 50% 이제 장애가 되었을 때도 납입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시청자님 아드님의 이제 어린이 보험 이제 월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까 한 18만 9천 원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험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예, 그래도 보장이 좋아서 어린이 보험 꼭 들어주고 싶은데 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종신보험을 지금 해약을 한다면 해약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항상 종신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말씀을 드릴 때는 굉장히 제가 받은 돈도 아닌데 제가 엄청 미안한 생각이 많이 손해를 보나요?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청자님 아드님이 가입하신 종신보험 또한 가입하신 지는 한 8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냈던 이제 보험료는 한 1,490만 원 정도 되는데 환급률은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 정도는 이제 손해를 보시는데 이 부분이 조금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조금 환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급률이 40%라고 하니까 왜 서경호 전문가님이 다 죄송해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종신보험을 해약하는 거는 한 번 더 재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을 하든지 새로 가입을 하게 되면 기존 보험에 이제 특약 형태로 있던 게 실손보험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끔씩 이제 종신보험의 주계약이 장기간 운영이 됐을 때 나중에 환급금도 좋고 실손보험 특약도 있으니까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잘 생각해 보시면
환급금이라는 건 해지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럼 해지를 하시게 된다면 거기 특약 형태로 들어가 있는 실손 특약도 다 같이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한 계약의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전환 실손으로 전환을 하셔서 바꾸시게 되면 월보험료는 지금 아드님의 경우에 한 9,000원 정도로 전환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손해가 너무 크지 않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보장의 내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 내시는 게 오히려 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32년을 더 내셔야 되는데 맞다. 네. 그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유지하시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 보험으로 바꾸시게 된다면 한 18만 9천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단독실손보험 9천 원 합치게 되면 총 보험료가 한 19만 8천 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것보다 보험료는 좀 오르기는 하지만 보장은 훨씬 더 다양해지고 암의 범위라던가 다양한 특약들의 형태가 훨씬 더 좋고 또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흔한 질병,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암이라던가 제자리암 같은 흔한 질병으로도 납입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아프시면 안 되지만 그런 다양한 장점을 고민해 보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바꾸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당장 환급률 생각하면 좀 속상하실 수 있겠지만요. 앞으로 32년 동안 낼 거 생각하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보험에 대한 솔루션 알아봤고요. 나머지 아드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 중에 생명보험사의 2건의 상품이 더 있는데요. 이 2건의 보험료는 4만 8천 원 정도인데 이 2건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암을 걱정하셔서 지금 구성하신 보험들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는 연령이 어려서 갱신되지 않는 보험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장의 범위도 지금 현재 가입하시는 그 암보다도 보장이 작은 보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나중에 연령이 뭐 80세, 90세 아드님이 됐었을 때는 큰 부담감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0년마다 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보험료는 평생 내셔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담을 나가보면 암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이대 질환에 대한 그런 준비도 충분히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 질환 중에서도 이제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하셔야 최대한 보장의 구멍을 이제 줄일 수가 있고요. 앞서 이제 시청자님의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하면서 이 암과 이대 질환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준비했으니까요. 나머지 기존 2건의 보험은 해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그럼 이것도 지금 해약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도 지금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자꾸 죄송해 되는데 주시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 2건은 생명보험사의 10년짜리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 그래서 네. 또 종신보험하고 또 다른 형태의 보험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해약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게 몇십만 원 이렇게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없더라도 지금 현재 해약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이유가 아드님의 보험 나이로 해서 뭐 100세까지 보장 보기 위해서 78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약을 하셔서 그 다른 보험으로 이제 더 보완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또 특히 아직 20대인 아드님 보험인 만큼 조금 더 길게 보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암 가족력 때문에라도 더 잘 대비해두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시청자님 원하시는 대로 리모델링 단단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다시 전문가분들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 오늘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번째 상담 전화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도요,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톡톡 보험 설계 활짝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톡톡 보험 설계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